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함께 고민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메가이시 USA의 제임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7강에서 미국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저희가 또 살펴보고 그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또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업은 휴대폰 액세서리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 유통을 하고 있는 하이퍼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CEO 이름은 데이빗 나자르,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www.hypercell.com.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종업원 수는 75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되고 캘리포니아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업은 스몰 일렉트로닉스, 소형 전자제품, 셀폰 액세서리 이쪽을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플레이어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셀폰 액세서리 시장 또 스몰 일렉트로닉스 이 시장 휴대폰과 연결된 이 스몰 일렉트로닉스 이 시장의 그 제품 경쟁 상황은 레드 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동기업이 1996년도 설립되어서 지금 2024년 현재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한 2,500만 불에서 3,000만 불 정도 사이, 하나로 따지면은 한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을 지금 동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이 과연 어떠한 그 비결이 있어서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폐업하지 않고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일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의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떠한 피드백을 동기업에 대해서 하이퍼셀이라는 기업을 생각하면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품 측면에서 20여 개 정도의 프로덕트 캐러고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즉, 풀 라인업을 통해서 고객이 동 서플라이어를 접촉을 하면은 필요한 셀폰 액세서리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대부분 다 소싱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러한 서플라이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 측면에서 확인된 부분은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에 품질, 성능, 그 다음에 리테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패키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세련된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이퍼셀이라고 하는 기업은 탄탄한 프로덕트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강에서 6강까지 기업의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또 대기업의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그 성공 요인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프로덕트 리더십이었습니다. 동기업 역시 미국 기업 이 중소기업도 30년간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단순한 서바이벌에서 성장의 어떤 진입 단계를 충분히 들어가고 그 도약을 더 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기업의 특징은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이냐? 바로 탄탄한 프로덕트 개발력, 즉 프로덕트 리더십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고객들이 찾는 그러한 서플라이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라이스 포지셔닝 측면입니다. 셀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케이스나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이런 품목들이 삼성이나 애플이나 자체 브랜드로 해가지고
OEM 정품 개념으로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셀폰이 도입된 시기만 해도 셀폰 매니팩처러들은 동 액세서리 시장에 크게 뛰어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프터마켓 매니팩처러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 플레이 그 그라운드가 굉장히 넓었는데, 운동장이 넓었는데 점점 이 액세서리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셀폰 매니팩처러들이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정품 액세서리가 퍼스트 티어에 고가 포지셔닝을 해서 소비자들의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갖다가 마켓쉐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그 프로덕트 리더십 측면에서 제품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 쪽으로 더 소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시 말해서 폰이 출시될 때 액세서리가 같이 출시가 되는데 폰 매니팩처러들은 액세서리 개발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자사 폰이 나올 때 같이 동시에 케이스서부터 준비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지만 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애프터마켓 매니팩처러들은 폰이 출시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끝 무렵에 받게 되기 때문에,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에 동시 출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스트러글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 매니팩처러들은 주로 디자인, 또 성능, 기능, 여러 가지 멀티 펑션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해서 정품 액세서리하고 경쟁을 대등하게 해나가는 프로덕트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정품보다는 가격이 훨씬 낮게, 그렇다고 저급 가격으로 진입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히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급 브랜드로, 브랜드 파워의 포지셔닝은 중급, 프라이스 포지셔닝도 중급, 이렇게 해서 고객의 구매 결정에서 프라이스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정착이 잘 돼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하이퍼셀이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생산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출된 프로핏으로 마케팅,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내부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나스닥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서 커팅 엣지 클래스로 분류된 제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하이퍼셀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엣지 클래스에 해당되는 제품에는 나스닥 브랜드를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패션 플러스 펑션 컨셉의 이 캐러고리에는 하이퍼기어라고 하는 브랜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차량 거치대에는 맥버리, 그 다음에 스크린 프로텍터에는 인텔리쉴드, 그 다음에 스크린 프로텍터에는 크리스탈 텍 나노,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클리닝 그 키트 쪽으로 스크린 위즈,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제 세 개 제품 같은 캐러고리에는 좀 더 전자적, 전기적 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캐러고리, 오디오 스피커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다양한 이제 이런 소형 일렉트로닉스, 퍼스널 일렉트로닉스 이쪽에 이제 나스테크, 하이퍼기어, 맥버리 이런 쪽에 이제 브랜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매니팩처러가, 중소 매니팩처러가 자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꾸준히 그것을 지속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업은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나스닥 이후로 하이퍼기어를 개발하고 맥버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브랜드를 안착시켜 나가는 그러한 단계별 전략을 보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력입니다. 마케팅력이 축적된 이 노하우,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런 프라이스 포지셔닝, 제품의 어떤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력, 이 부분이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조직이 상당히 맨파워가 튼튼하고, 그래서 이 탄탄한 마케팅 조직이 브랜드 매니지먼트와 프라이스 포지셔닝, 또 웹사이트의 그 오더링 시스템을 그 체계적으로 바이어들이 왔을 때, 여기서 바이어라고 하는 것은 홀세일러, 그 다음에 리테일러가 되겠습니다. 맘앤팝스 리테일러,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의 그 오서라이즈드 리테일러, 딜러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채널의 그 리테일러들이 결국은 하이퍼셀의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쉽게 오더할 수 있는 오더 시스템을 이 웹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비디오 클립,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매니지먼트 스킬이 일반적인 어떤 중소기업의 수준을 이제 능가하고 있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세일즈 측면에서 봤을 적에 하나의 어떤 그 위기 요인이 이제 다가왔던 부분이 2020년 전후로 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직영 스토어 체제 쪽으로 강화가 되면서 하이퍼셀의 이제 고객인 그 이동통신사의 대리점들의 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외 시장 개척, 중남미 시장서부터 뭐 캐나다 이렇게 해서 여타 해외 시장 쪽을 개척해 나가는 쪽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저력을 발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통한 판매업자들과의 거래는 최대한 지양을 해서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라이스의 포지셔닝이 무너지는 온라인 그 이커머스 리테일러한테 물건을 공급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스 포지셔닝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판매업자들과는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서 관리해 나감으로써 기존 고객을 보호해주고 또 기존 고객의 그 마진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다른 벤더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기업이 30년을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중소기업이 미국의 이 한 중소기업이 이러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비하인드 어떤 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또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 성공 요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공 요소들을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실 적에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